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소송에서 합의를 제한한다? 이거 그냥 돈 문제 같으시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 위한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 이론을 가지고요, 이 흥미진진한 법적 분쟁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쟁에 휘말렸어요. 그럴 때 무조건 합의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 제안 하나하나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경로입니다.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는 전략부터 반대로 꼭꼭 숨기는 전략까지.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소송은요,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지금 상대하는 저 플레이어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불확실성,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여기 원고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피고가 재판에서 그냥 가뿐하게 이겨버릴 강한 상대일지 아니면 재판 가면 질 게 뻔한 약한 상대일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게임 이론에서는 이걸 각각 승소 유형, 패소 유형 이렇게 불러요. 원고가 아는 거라고는 확률이 그냥 반반이다. 딱 이 정도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상대는요,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승소 유형은 재판에서 이길 거니까 배상액이 0원. 근데 패소 유형은 재판에서 지면 무려 9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원고는 지금 이 두 중에 도대체 누구랑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깜깜이 상태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체를 모르는 이 깜깜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제안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게임의 모든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일종의 지도, 게임 트리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원고의 제안부터 피고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각 선택지에 어떤 숫자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원고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낮은 금액,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거죠. 이 금액은 패소할 것 같은 피고 입장에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 느끼게끔 아주 절묘하게 설계된 금액입니다. 아니면 좀 더 대담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높은 금액인 6천만 원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제안은 상대의 유형을 떠보기 위한 훨씬 더 공격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모두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소송 비용으로 양쪽 다 1,000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무조건 나가는 돈이 양측의 모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원고의 제안이 어떻게 피고의 그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는 일종의 진실의 약 같은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걸 게임 이론에서는 분리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굳이 상대패를 궁금해할 필요 없이 어떤 제안을 딱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패를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요, 아주 절묘하게 설계된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피고가 그 제안을 받거나 혹은 거절하는 그 행동 자체를 보고 아하, 당신은 강한 상대였군, 혹은 에이, 약한 상대였네 하고 정체를 그냥 간파해버리는 겁니다. 자, 숫자 나왔다고 덜컥 겁먹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패소 유형, 그러니까 약한 피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판에 가면 배상금 9천만 원에 소송 비용 1,000만 원, 합해서 총 1억 원의 손실을 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마이너스 10이 바로 그 1억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4천만 원에 합의하면 손실이 마이너스 4, 즉 4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자, 1억 손해볼래요? 4천 손해볼래요? 당연히 합의를 선택하겠죠.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승소유형, 강한 상대의 계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재판에서 이기니까 배상금은 0원이죠. 오직 소송 비용 1,000만 원, 즉 마이너스 1의 손실만 감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마이너스 6, 6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절의 순간 원고는 아하 하고 상대의 정체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넌 강한 놈이었구나 하고. 근데 잠깐만요.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항상 최선일까요? 만약에 원고가 반대로 피고를 끝까지 안개 속에 남겨두고 싶다면 그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공용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분리균형이 상대를 강제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구분하는 거였다면 공용균형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강한 상대든 약한 상대든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서 정체를 끝까지 숨기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작전이 셈이죠. 예를 들어서 원고가 4천만 원이라는 좀 애매하게 낮은 합의금만 제안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약한 피고조차도 응? 이럴 바에야 나도 강한 척 한번 해볼까? 하면서 거절하는 일종의 블러핑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강한 상대도 거절하고 약한 상대도 거절하고 원고는 여전히 누가 누군지 모르는 안개 속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피고는 이런 식으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제 공은 원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와 재판까지 가야 하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 소송의 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송에서 합의금 제한은요, 절대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캐내기 위한 탐색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연막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인 신호인 셈이죠. 결국 최적의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정보의 가치와 위험이라는 저울 위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건지 그 고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실에서 직장이든 어디서든 협상을 한다면요. 여러분의 진짜 패, 그러니까 당신의 유형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꼭꼭 숨기시겠습니까? 바로 그 대답이야말로 여러분 각자의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